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이런 비과세, 증여 한도를 활용을 해서요. 20억 엑시트 플랜을 할 수 있다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대표님은 10년 동안에 증여를 한 번도 안 하신 거예요? 약 몇 년 전에요. 배우자인 사모님께서 주식을 여기는 더 많이 갖고 계세요. 애초에 많이 갖고 계셔서요. 대표님에게로 이미 10억 증여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 쌍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표님의 주식을 배우자님께 10억 원 선에서 증여를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 사례는 세금이 없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좀 더 많은 금액을 환원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실은 그냥 6억 한도라는 거에 국한시킬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법인 자체에 일단 활용할 수 있는 유동성 있는 자금들이 좀 꽤 많이 지금은 보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20억, 30억 정도도 할 수 있다면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세금에 그냥 적정한 세금 라인 정도로 1차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적정한 선이 세금 10%, 증여세 10%까지 부과받을 수 있는 세금의 선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증여세 1억까지는 10%, 5억까지가 20%입니다. 예, 그래서 5억 밑으로 한도를 만약에 설정을 하시게 되면은요, 10%에 또 1,000만 원을 또 공제를 해주잖아요. 1억까지는 공제를 받기 때문에 4억 정도 비과세로 6억 받으시고 4억까지 세금을 하시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소각했을 경우에 세금은 6.7% 정도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율로 대표님께서 오케이를 하셨고요. 여기에 이제 그거는 많이 들어보셨어요. 솔직히 이걸 모르고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 제가 한 가지 더 자녀분들을 활용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못 들어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배우자 증여만 이제 많이 네, 생각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배우자에 관련된 부분들은 몇 년 전부터 말은 들었다. 대신에 실행을 하지 못했다. 우리가 바쁘기도 하고 이게 먼저 우선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회사가 이익이 이렇게 많이 남으려면요. 정말 대표님, 그다음에 그 이사님이 정말로 올인해서 일하시고요. 불철주야. 그다음에 정말 영업사원처럼 그 어느 영업사원보다도 더 일에 매진을 하시는 경우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우선순위는 아닌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돌아보니 잉여금이 100억 이상이 있는데 나는 급여 지금 3억 정도 받으시거든요. 그것 또한 최근에 올리신 거였어요. 그것도 세금이 많이 나가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1억 5천 정도 받으시다가 3억으로 올리신 것도 최근의 일이셨고요. 그래서 뭐 배당도 실은 최근부터 배당을 5억, 6억 요 선에서 배당을 받으셔 보니 종합소득세를 내 보니 와, 또 50% 세금이 넘는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고민들을 세금에 대한 고민들을 갖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요 플랜을 그래서 배우자 증여만을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 관련된 부분도 증여 공제를 최대한 활용을 하는 방법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녀가 한 분이 아니라 좀 여러 분 계셨기 때문에 국가에 애국하시는 대표님이셨기 때문에 네, 20억 플랜으로 해서 세금을 약 9%, 9%, 네. 네, 50% 세금을 9%로 낮추어서 20억을 환원하는 제안을 드렸고 지금 실행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대표님이 되게 만족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물론 네. 이제 이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세심하게 좀 네. 체크할 게 많이 있죠. 네. 주식가치 평가만으로도 정말 머리가 많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을 법인이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계세요. 뭐 여러 지역의 여러 필지, 오피스텔, 부동산 등등등 많이 보유하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로 주식가치 평가부터 시간이 정말 꽤 걸리셨어요. 저희는 이제 정말 이 주식가치 평가라는 거가 제 1번이잖아요. 정확한 주식가치 평가. 이게 문제가 생기면은요, 나중에는 또 다른 세금이 야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상법적인 절차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정말 치밀하게 하나의 오차 없이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이 이익 처분,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뿐만이 아니라 아까 차등배당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도 여기 법인에다가는 같이 전략으로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그 자녀 법인을 만들어서 차등배당을 보내는 걸로 해서 세금을 50% 대표님하고 사모님이 받으시는 매년 받으시는 이 6억 배당을 법인의 차등배당으로 실행을 한다면은요. 6억에 대한 세금 러프하게 50%로 잡자면은요. 3억을 약 법인세 8천만 원의 부과로 변환해서 세금을 절세해 드린 케이스입니다. 얘는 이제 그 소득세가 이제 법인세로 이제 바뀌는 네. 그런 케이스네요. 항목이 바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게 네. 이제 소득세는 내가 내는 거고 법인세는 이제 법인에서 납부를 하는 거고 세율도 낮죠. 네. 네. 단 이제 여기서 법인세가 생각보다는 좀 많이 나오는 이유는요. 우리 이 회사 주식 가치가 너무 높다 보니 실은 주식 보유 비중을 높게 줄 수가 증여로 해도 양도로 해도 보유를 20% 이상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1% 정도 지금 현재 1%. 네네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20% 이상 이제 올려주는 네. 전략도 같이 하고 계시겠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 부분은 모기업이 워낙에 높아서요. 그 부분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다른 절세 전략을 몇 가지를 더 활용을 해서 좀 파워풀하게 법인세 절세, 그러니까 모기업의 법인세 절세. 그러다 보면은 당기 순이익은 더 많이 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차근차근 가는 방법들을 법인을 또 신설을 하고 자녀 법인을 활용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의 다각화와 그다음에 절세 전략들을 여러 가지 것들을 실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한 가지로 할 수 있는 건 좀 한계가 있겠죠. 예, 맞습니다. 네. 네. 이렇게 실제 사례를 들어보니까 대표님들이 모르고 하셨으면 진짜 두세 배 더 낼 세금을 네. 절감을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라 뭐 어떤 잉여금을 출구하시기 전에 반드시 좀 더 낮은 세금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체크가 반드시 필요하네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뭐 실제 사례를 들어보니까 또 세금 없는 방법 나머지가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네, 세금 없는 방법. 감액 배당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요 감액 배당이라는 거는 말이 좀 어렵기는 한데요. 주식 발행 초과금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균등 소각이 내 거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세금이 없이 감자하는 방법이셨잖아요. 근데 요거는 어떤 거냐면 액면가 10,000원짜리였는데 주식 가치를 만약에 한 앞으로의 발전성 내지는 이래서 투자를 받거나 또는 시가로 나중에 신주 발행을 하는 경우들도 요즘에 왕왕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높은 주식 가치로 해서 이 자본금이 들어오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본금에는 조금밖에 반영이 안 되고요. 이 주식 발행하는 초과금이라는 그 차액분, 갭만큼 발생을 해서 얘가 상법상 결손 보전 목적으로 둬야 하거든요. 그래서 법정 준비금으로 원래는 들어가 있어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게. 그런데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게 되면은요. 이 금에 대해서는 실은
감액으로, 그러니까 잉여금으로 내려서 잉여금으로 내릴 수도 있고 자본금으로 전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서 감액을 해서 배당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당을 할 때는요,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세금 없이 감액 배당을 하면 세금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무조건 전체 금액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각각 주주별로 본인의 투자, 장부가액,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했던 그 금액만큼 그걸 넘어가면은 안 되는 한도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많이 잡혀 있으신 법인들 재무제표를 보면은 있거든요. 특히나 벤처 투자, 그다음에 기술력이 있어서 투자를 많이 받으셨던 업체들, 이런 업체들에서는요 충분히 활용해 볼 만하십니다. 네, 뭐 모든 회사가 해당되진 않겠지만 해당되는 회사는 정말 세금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 방법을 먼저 활용해야겠네요. 네, 네. 그리고 또 세금 없이 할 수 있는 방법 마지막. 네, 마지막은 더 파워풀할 네. 것 같은데 네. 어떤 게 있나요? 네,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운용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뭐 직원을 위한 걸로 네.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뭐 이게 이제 잉여금 정리에도 음. 뭐좀 활용이 가능한가 봐요. 네, 맞습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은요, 예, 이름대로 실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서 설립을 합니다. 본래의 취지 분명히 맞고요. 실질적으로 이거를 만들고 활용을 하실 때도요, 근로자의 복지가 최우선적이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오는 효과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적은 직원 복지지만 이게 그 복지를 함으로 해가지고 또 뭐 효과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대표님 입장에서는 실은 근로자에게 우리 직원분들에게 복지를 해줄 때 어차피 회사의 법인의 자금으로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용으로 나가는 거는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내 근로복지 기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설립해서 운영을 할 때 기금 조성을 할 때요. 대표님의 주식을 자사주화해서 기금을 증여 또는 양도 이렇게 해서 넘어가실 수 있거든요. 기금 마련할 때 이 기금의 전액은요. 전액 비용 처리 되는 비과세 효과도 있고요. 잉여금에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잉여금 출구 전략에 있어서 비과세로 내보낼 수 있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잉여금이 줄고 또 출연한 것만큼 법인세가 줄겠네요. 법인세도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 기금 마련을 뭐 대표님의 이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입장에서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이 기금에서 지급한 물품이라든지 뭐 금품에 대한 부분도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혜택도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표님, 사업주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에 출연한 출연금에 대한 법인세, 절세에 대한 부분도 따라오고 잉여금도 일단은 내가 필요한 만큼 또 보낼 수도 있다라는 어떤 여러 가지 혜택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근로자의 수가 좀 저는 좀 있으시고 그리고 대표님께서 특히 복지에 대한 부분을 요즘엔 중소기업의 실은 좋은 중소기업의 화두는요. 복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요새 예. 젊은 세대들은 또 네. 복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워라밸 복지. 예. 그렇다고 보시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 급여 한 30만 원 정도 차이를 복지 쪽에서 좀 메꿔주시는 복지 쪽에서 좀 더 혜택을 주실 수 있다면 실은 근로자 입장에서도 세금에 대한 절세에 대한 부분도 따라오시고 대표님 입장에서도 어쨌든 외부적으로도 우리 회사가 좀 더 좋아 보이는 네, 우선적으로 이렇게 클릭할 수 있는
지원하는 우리 지원자들 입장에서도 복지 혜택을 항상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휴가만이 복지가 아니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복지 혜택들이 많은 업체들을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석삼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겠지만 실제 사례 중에 정말 이제 상속이 얼마 남지 않은 회장님이 기금을 설립한 다음에 그 유언 신탁에 만약에 네. 내가 이제 갑작스럽게 유고가 네. 되면 이 주식을 이제 얼마만큼은 기금으로 출연시켜라라는 유언이 있으셔서 사실은 상속세가 크게 나올 뻔했는데 네. 그 미리 세워놓은 복지기금과 유언 덕분에 자녀들이 상속세 부담이 정말 거의 없이 네. 상속을 했던 게 생각이 나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있었던 일이죠. 네, 네. 네. 그래서 참 특히 이제 상속이 얼마 안 남은 기업들은 물론 요새 100세 시대지만 네. 알 수 없으니까. 제가 그렇죠. 뭐 지난달에도 뭐 상장사 지주회사 회장님이 좀 유고하신 케이스가 있었는데 승계 전략을 하는 중인데 너무 이제 돌다리를 두들기시면서 뭐 2년, 3년 이렇게 이제 오래 걸리다 보니까 아직 60대 초반인데 상속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네. 참 안타까웠던 게 저희가 조금 더 서둘렀어야 되는데 그냥 대표님이 좀 이렇게 찬찬히 가자 이렇게 해서 하던 중에 상속이 발생하는 건들이 요새 적지 않이 있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컨설팅을 진행을 하다 보면 실은 장기적으로 대표님들께서도 그걸 원하시기도 하고 연령대가 한 60대면 실은 요즘에 상속을 준비할 연령은 아니시잖아요. 그럼요. 실은 네. 노인이라는 것도 지금 70, 75세 이후로 하자 명칭 자체를 그렇게 지금 국가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건강만 하다면 아직은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시기는 언제일지 모르는 거고요. 네, 그래서 너무 긴 호흡으로 정말 단계별로 준비하시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이렇게 잉여금이 정말 많으신 법인들은요. 이거를 내 몸집을 법인의 몸집을 가볍게 조금이라도 좀 낮게 가시는 방법들을 정말 저는 수술 작업하고 약 복용하는 거를 같이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려내면서 일정 부분은 가지고 나와서 위험을 좀 최소화하시고 그 다음에 또 관리하시고 이게 맞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장기 플랜과 이제 안전성을 갖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나 만일을 대비해서 네. 좀 이런 안전장치, 이런 뭐 기금이라든지 유언신탁이라든지 유언신탁. 네. 이런 거는 좀 미리 해놓으시는 게 네. 언제 닥칠지 모를 그런 세금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네. 게 아닐까 싶네요. 네. 제가 이제 이 네 가지, 세 가지뿐만 아니라 조금 더 팁을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했던 네. 것 중에 하나가 실은 유언신탁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네.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요 근래에는 유언신탁, 민사신탁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도 실은 법인의 세금을 좀 줄이는 방법을 같이 연결해서 컨설팅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죠. 그 연구원님 이제 지난주 신문 자료에도 그 유언 신탁이 많이 늘어났다 그런 네. 기사가 있더라고요. 기사에도 요즘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유언 신탁이 뭐 따로 저희가 영상에서 다루겠지만 짧게 다루자면 상사 신탁과 민사 신탁이 있잖아요. 근데 네. 상사 신탁은 그 관리 비용이 신탁 금액의 1% 정도 네. 들어가서 되게 좀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금융권에 위임하기보다는 직접 관리를 또 자녀나 또 이렇게 맡기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민사신탁 같은 네. 경우는 그런 관리 비용은 들어가지 않죠. 네,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사신탁을 대부분 활용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 신탁이라고 하면은 실은 요 근래에 제가 TV에서 그 광고에서도 어느 증권사에서도 신탁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예쁜 손주를 이렇게 안으면서 자식들한테는 그렇게 일하느라고 사랑을 못 주셨는데 손녀딸은 너무너무 애지중지하시는 그런 경우에 신탁을 활용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어쨌거나 이제 자산에 대한 일부 신탁, 그래서 증권사에서도 하고 있지만 저희도 이제 전체적으로 이 법인 주식과 그다음에 대표님들, 회장님들이 보유하고 계시는
자산까지 여러 방법을 통해서 민사신탁을 통해서도 안전하게 절세를 하면서 이전을 하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의 용이성도 실은 좀 필요하고요. 신탁을 했다는 거의 가장 큰 장점은 정말 그 자산이 안정적으로 보존이 된다는 거잖아요. 미리 줬을 때 실은 없앨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탁자 지정과 여러 가지 항목들을 저희가 해서 대표님의 니즈에 맞도록 이렇게 신탁 부분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요. 세무사님들이 이제 해주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혹여라도 놓치고 있는 케이스 하나 있어서 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장기 미수,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처리 방법입니다. 대손 처리라는 거는 실은 이제 떼인 돈을 못 받았다라고 이제 재무제표상에 명시하는 거거든요. 우린 이거 못 받아, 손해 봤다라고 명시를 하는 건데 실은 법인들 이렇게 보시면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이 받을 돈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3년, 5년을 받는데도 계속 못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을 돈이다. 매출채권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자산에는 또 잡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게 확실하게 분리는 돼야 되는데요. 실은 그런 부분들이 세무적으로, 회계적으로 대표이사에 가지급금화되는 케이스들도 있었고요. 아니면 이게 그냥 어느덧 자산으로 그냥 자리 잡고 있는 케이스.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실채권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부실채권인데 부실채권에 대한 부분이 그냥 재무제표상 계속 이렇게 되어 있는 법인들 같은 경우 2020년도 1월 1일부터 법으로요.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금은요. 회수 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경우에는요. 대손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의 회수 기일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회수 가능성이 있다면 물론 받으셔야죠. 그런데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은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대손 처리 하시면 당해년도에 어쨌든 비용으로 많이 떨고 잉여금으로 쌓이는 것을 막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2020년에 변경이 돼서 또 잘 네. 모르시는 대표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이 대손 처리가 좀 까다로웠잖아요. 예전엔 까다로웠죠. 네. 왜냐하면 그 회사에서 우리는 못 받는 게 현실적이긴 하지만 그 회사가 정말 부도 처리를 명확하게 한 건지 그렇죠. 법정 폐업. 관리로 갔는지 폐업을 하고 난 다음인지 뭐 그래야지만 실은 내가 그 피해 입은 거에 그것도 후순위가 되면은요. 앞에 이제 채권자들이 워낙 많다 보면 10분의 1, 20분의 1 정도도 겨우 건지시고 난 다음에 대손으로 떠세요. 그래서 이 자료가 또 다 들어와야지만 대손으로 처리가 됐었던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워낙 많고 중소기업에서 너무 힘든 상황이시기 때문에 실은 법이 저는 바뀌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2년이 채권 회수가 2년 이상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요. 얘는 정말 과감하게 당기순이익이 좀 나시는 해라면 처리를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네, 뭐 과거에 이런 이제 받지 못한 돈이 있다면 이왕이면 이제 좀 이익이 많은 해 네, 적극적으로 그렇죠. 활용하시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법인세가 좀 줄어드실 수 있겠죠. 네. 네.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잉여금 출구 전략의 어떤 종합, 조금 영상이 길기는 했지만 대표님들이 1부터 이제 100까지 좀 차분차분 전체적인 내용을 좀 쭉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우리 수석연구원님, 우리 대표님들께 좀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민을 많이 하시다 보면 정말 적절한 시기를 놓치실 수 있습니다. 시기를 놓친다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선택지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한다면 상담을 하고 고민을 하고 같이 이거를 뭐 방법을 찾아본다면
여러 가지의 방법, 그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대표님에게 각각 법인에 맞는 상황에 맞춘 적합한 솔루션이 나올 수 있고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시간, 안전성까지 담보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이게 뭔가에 닥쳐서 내가 진짜 지금 바로 이렇게 하시려다 보면은요, 선택지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고민만 하시는 대표님들 고민하지 마시고요. 영상을 보시면 전화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법인이 처한 상황이 어떤지, 유동자금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주식가치 평가 금액은 또 얼마인지, 그다음에 남은 그 법인의 지난 업력, 그다음에 앞으로의 어떤 시간들, 그리고 자녀들까지 다 고려를 해서 가장 좋은 솔루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들이 이제 상담을 좀 늦추시는 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 하나는 정말 이제 믿을 만한 네. 그런 전문가가 나를 컨설팅 해줄까 하는 네. 건데, 저희 정혜대 가업승계연구소 소속의 우리 컨설턴트들은 다 가업승계를 10년 이상 네. 하고, 또 가업승계 컨설팅 횟수도 100회 이상. 네. 더 중요한 거는 어떤 고객으로부터 민원이라든지 또 어떤 문제가 없던 분들만 우리 네. 대표님들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안심하셔도 되고요. 또 두 번째 걱정이 제 비용. 네. 네, 이 비용을 되게 걱정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이 컨설팅 비용 기준이 대표님이 원래 내셔야 될 세금의 아주 일부 정도 네. 그렇게 책정을 하니까 그런 부분은 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네, 그럼요. 일단은 비용보다는 내가 이게 필요하고 이런 전략들이 마음에 든다면, 그리고 세금을 뭐 10억 낼 거를 1억 이하로 줄여줬다면 대표님의 9억이라는 돈을 아껴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세를 해드리는 것만큼 네, 그거에 그냥 합당한 대표님께서 정당하게 주실 수 있는 비용과 또는 뭐 법인을 활용해서 하는 것, 네, 법인의 좀 자산을 지켜나가면서 또 준비하시는 부분들을 또 도와드리는 거기 때문에 예, 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걱정보다는요, 먼저 한번 만나보시고 상담해 보시고 결정을 하셔도 됩니다. 네, 나한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네. 일단은 미팅을 해보신 네, 후에 네. 결정하셔도 되겠네요. 그럼요. 네. 네. 오늘 좀 어렵고 긴 내용인데 우리 대표님들이 뭐 보시면서 충분하게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한 번의 어떤 영상으로 다 이해는 어려우시니까 네. 추가 궁금하신 부분 우리 이서진 수석연구원님께 상담을 원하시는 대표님들은 영상 하단에 상담 신청 링크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